네, 그때 그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입니다. 자, 이 시간은 과거의 중대재해 사례를 보고 그 사고나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고 그리고 어떤 대응 방안이나 예방 방법이 있었을지를 제시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신인재 수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자,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이게 이제 구의역 사고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2016년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입니다. 스크린도어를 이제 정비 불량을 수리를 하고 있던 그 근로자가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때 그 사망하신 분이 김모 군인데 이제 용역업체 근로자고 한 당시에 19살, 그러니까 아주 그 꽃다운 나이죠. 돌아가신 그런 사고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스크린도 왜 만듭니까? 이제 그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장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또 우리 근로자들의 그 노력과 또 안전과 생명이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들 아시는 사고 사례이고 어찌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는데 이 큰 역할을 했던 사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시 복귀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사례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적용되었다면은 어떤 조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하철 공사의 그 협력업체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생한 사고의 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이라든지 작업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점이 밝혀져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근로 환경들이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시행령 4조 9호에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줄 때에는 그 업체들이 산재 예방 조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는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비용을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또는 공사기간이나 또 일하는 시간들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본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주체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예, 그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 관리하는 원청업체가 이번 사건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은 처벌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원청업체 대표자가 처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한 일이 이제 재발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원청에서 우리와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일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이 시간의 문제인지 또는 비용의 문제인지를 충분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그 업체들이 그러한 산재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저는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못 보고 있는 그것이 어딘지를 잘 찾아보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고에서 우리의 젊은 청년이 그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것이 이제 우리 사업주나 우리 세대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과 같은 이런 가슴 아픈 사고에서 그나마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야기하게 만든 조직 구성이나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공분을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